자, 주제통합 5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없는 문화권은 없으며 음의 높이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보편적이다.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거기에서도 특별하게도 인간이 옥타브를 같은 음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보편적이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자, 무엇을 옥타브를 같은 음으로 인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 똑같이 인지한다는 거죠. 어느 문화권 음악에서건 어떤 음의 진동수의 2배 진동수를 갖는 음은 원래 음보다 한 옥타브가 높은 음이지만 원래 음과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옥타브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자, 요거는 진동수의 2배의 진동수를 갖죠.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음과 같은 이름, 도, 도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음의 순환성을 크로마라고 부른다. 크로마, 음의 순환성. 이러한 현상은 서양 음악이든 인도네시아의 가물란 음악이든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음악 전통에서 발견되는 것이기에 사람들의 호기심을 일으킨다. 어느 나라나 똑같으니까. 이러한 옥타브의 특별한 지위에 추가하여 진동수가 2대3의 비를 갖는 두 음 사이의 간격인 5도 음정이 서로 잘 어울려 협파적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이다. 지금 공통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시 이러한 음정인식의 보편성. 자, 음정인식의 보편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두 가지야. 첫 번째 무엇에 대한 얘기? 옥타브. 어느 문화권이든 간에 옥타브를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우리가 이제 정리를 안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 진동수가 2대3의 비를 갖는 5도. 이 음정을 협파적이다. 협파 음정. 잘 어울린다. 자, 그래서 5도의 협파적인. 자, 요 두 가지. 이런 음정 인식의 보편성. 어느 문화권이나 이 두 가지가 공통적이라는 거죠. 자, 뇌를 비롯한 신경체계가 청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러니까 뇌에서 작용을 하는 건데 이게 공통적이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는 문화가 서로 다르더라도 나라가 서로 다르더라도 자, 어떤 음정 인식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옥타브와 협파적 그 음정. 자,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다음 음정을 인식하는 메커니즘 때문에 협파적이라고 인식되는 음정을 바탕으로 음계가 만들어지므로 여러 문화권의 음계도 공통성을 지닌다. 자, 뭐 또 음계의 공통성. 자, 음계에서도 27,000년 전에서 21,000년 전 사이의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악기, 즉 속을 파내고 적당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는 새뼈의 발견을 통해서 이때 이미 음계가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음계가 있었죠. 음계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하여 선택된 음의 집합,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이런 거. 음계는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 문화권에서 발견되는데 기본적으로 옥타브 순환성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의 옥타브 안에 몇 개의 음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옥타브 순환성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옥타브 안에서 몇 개의 음을 선택하는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하나의 옥타브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는 레도 있고 도, 레, 미, 그 다음에 파, 솔, 라, 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러니까 7개의 음계가 있는 거죠. 7개. 자, 그럼 7음계야, 7음계. 그러니까 이 음계라고 하는 게 음악을 연주하기에 선택된 음의 집합이죠. 그러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도레미파솔라시 7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한 옥타브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는 7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어떤 음을 선택할 것인가는 문화권마다 상이하지만 전혀 소통이 없었던 문화권 사이에서도 몇 개의 음들이 일치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면 특정한 음에 대한 선호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어떤 음에 대한 선호도 보편적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보통 서양의 7음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기 어디 방글라데시에서는 5음계를 쓴다고 해보세요. 근데 봤더니 뭐 도, 그 다음에 미, 솔, 라, 시 뭐 이렇게 5개를 썼다고 해봐. 그럼 이거 공통적이잖아. 이렇게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서 동일한 음계가 출현하기도 한다. 5도의 협파성을 토대로 자, 5도의 협파성. 자, 2대3.
자, 한 피타고라스의 음계와 동일한 결과를 내는 3분손익법이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고안되었고, 자, 3분손익법 이거 중국입니다. 현대 서양의 표준 음계인 평균율을, 이건 서양이야. 서양인들보다 먼저 16세기 말에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명나라 사람 주저역이었다. 평균율은 자, 온음이 반음의 2배의 간격을 갖고 반음은 모두 동일 간격을 갖게 하여 한 옥타브에 12개의 반음을 등간격으로 배치하는 방식. 주저역이 일찍이 옥타브를 12등분하는 반음의 간격을 상당히 정확하게 계산했다는 사실은 서양인들을 놀라겠다. 자, 지금 이 3분손익법 중국 건데 이 평균율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균율이 나오기 이전에 3분손익법이 있었던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 이 온음이 자, 반음의 2배의 간격이고, 다음에 반음이 동일 간격이고 12개의 반음을 같은 간격으로 배치하는 이런 방식. 자, 이것을 이제 주제욱이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갔다기보다는 먼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놀라운 거죠. 야, 중국에서 옛날에 이런 서양의 음악과 비슷한 게 있었다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3분손익법의 이제 특징 이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음악의 보편성이 존재하는 다른 이유를 우리는 인간의 뇌에서 찾을 수 있다.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음정 인식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음계의 공통성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고, 자, 이렇게 보편성을 뇌에서 찾는 연구도 있다는 거죠. 음악을 관장하는 뇌의 장소는 소리를 1차적으로 인지하는 청각피질과 정서를 담당하는 대뇌 변형계를 포함한다. 청각피질은 귀의 청세포와 청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개별 음정에 대한 지각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부분이야. 청각피질로부터 신호를 받는 대뇌 변형계는 생존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반사작용뿐 아니라 본능과 정서의 작용이 일어나는 곳이어서 파충류의 뇌라고 일컬어지며, 청각피질로부터 받는 신호에 대하여 사고의 개입 없이 모든 정서적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뇌에서 이런 음악의 보편성이 일어난다. 어디? 대뇌 변형계. 음악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정서적 반응을 민감하게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누구 때문이다? 대뇌 변형계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청각피질은 소리를 지각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각해서 받아들여서 이제 뇌에게 전달하겠죠. 그러면 어떤 사고의 개입 없이, 그러니까 무슨 막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절로 우리가 이제 공통적인 정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다? 대뇌 변형계라고 하는 것이다. 자, 음악이 일으키는 정서적 공감이야말로 음악이 모든 사회에서 개인에게나 집단에게나 중요하게 여겨져온 핵심적인 이유일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가지문 같은 경우에는 음악의 어떤 보편성에 대한, 그러니까 음정인식의 보편성, 뭐 옥타브라든지 협화 음정, 그 다음에 이제 음계라고 하는 것도 공통성을 갖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음악의 어떤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인간의 뇌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아지문으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인도네시아의 전통 합주단인 가물란, 앞에서 잠깐 나왔었죠. 서양 세계에 일찍부터 알려졌다. 가물은 망치를 의미하고 아는 행동을 의미하므로 가물란은 망치질에 해당하는데, 이는 가물란이 주로 어떤 악기? 타악기로 이루어진, 자, 다음 페이지. 자, 이루어졌다는 것과 관련을 갖는다. 가물란에서의 거의 모든 악기가 선율 타악기여서, 자, 지우개 아니고 선율 타악기여서 만들어진 음향은 우리 농악대가 징, 꽹과리, 장구 등의 전통 타악기를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리듬 앙상블의 음향과는 사뭇 다르다. 크기가 다른 쇠막대가 한 줄로 늘어서 있는 사론이나 한가운데 혹이 달린 징이 크기를 달리하면서 두 줄로 장착되어 있는 보낭은 망치로 타격하면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선율과 음색이 창출된다. 뭐 이런 악기들이 있는 거예요. 사론, 그 다음에 뭐 보낭, 이런 악기. 자, 그래서 가물란의 특징이죠. 역동적이면서 특이한 쇳소리가 어우러져 독특한 앙상블. 자, 역동적이며 특이한 쇳소리. 가물란이 연주하는 곡은 주제에 해당하는 하나의 악절이 반복되거나, 자, 주제에 해당하는 하나의 악절이 반복되거나 조금씩 변주가 이루어지면서 지속되죠. 자, 이 음악에서는 역동적 리듬이 정교하게 나타나면서 강한 타악기 소리가 곡을 이끌어 가는데, 자, 큰 손 모양의 악기인 공이 내는 저음이
하나의 곡이 끝나고 새 곡이 시작됨을 알린다. 자, 얘가 이제 하는 역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악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강한 리듬, 역동적 리듬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계속 좀 반복적이죠. 타악기니까. 자, 그런데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물란 음악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확인해 줘야 돼요. 이쪽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물란 음악의 특징. 굳이 정리하자면. 다음, 가물란은 다양한 인도네시아 전통 음계를 사용하는데, 자, 음계. 앞에서도 나왔었죠. 대표적인 것이 슬렌드로와 펠로그이다. 이 음계들은 모두 진동수가 2배가 되면 같은 이름을 부여하는 옥타브 체계를 따르는 것을 제외하면, 자, 이건 앞에서 나왔었죠. 옥타브라고 하는 게 진동수가 2배가 되는 거. 서양의 음계와 사뭇 다르다. 슬렌드로는 이웃하는 음 사이의 간격, 즉 음정이 대략 240, 균일하도록 설계된 5음 음계이고, 자, 슬렌도르 240 5음 음계. 정리. 펠로그는 이웃하는 음 사이의 음정이 불균등한 7음 음계. 얘는 균일한 거고. 가물란에서는 악단마다 악기 기준음을 다르게 조율하지만 이웃하는 음 사이의 음정은 거의 정확하게 조율한다. 하지만 남겨둔 약간의 오차가 있어요. 맥놀이를 일으켜 울림을 증가시킨다. 자, 여기는 이제 음계에 대한 얘기인데 음계를 2개로 정리하세요. 슬렌드로하고 펠로그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기 봤었듯이 얘는 좀 균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고 펠로그는 불균. 다음에 얘는 5음이고 얘는 7음이고. 그러니까 얘네들 간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봤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자, 서양 음악의 중심을 이루는 현악기나 관악기에서 나오는 음과 같은 조화음은 사인파 형태의 단순음들로 분해가 가능한데 단순음 중 가장 낮은 음을 기본음이라고 한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기출에 있습니다. 그 기출에서 보면 음악 부분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관악기나 현악기는 이제 여러 가지 단순음들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음이에요. 그 단순음 중 가장 낮은 걸 기본음이라고 하고, 조화음의 단순음들은 기본음의 진동수의 정수에 해당하는 진동수를 갖는다. 그런 점에서 서양적 감각에서는 조화음이 대표적인 아름다움의 바탕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조화음 이걸 추구하죠. 근데 가물란의 중심을 이루는 막대, 솥, 징을 쳐서 나오는 음은 음을 구성하는 단순들의 진동수가 기본은 진동수의 정수배가 아닌 비조화음. 그러니까 타악기다 보니까 그래요. 관악기, 현악기는 조화음인데 가물란이 연주하는 곡에서는 이렇게 서양인들에게는 안정감이 없어 보이는 비조화음이 곡을 이끌어간다. 자, 비조화음이. 자, 또한 악단마다 각기 다른 기준음을 갖고, 자, 악단마다 각기 다른 기준음을 갖고 악기들이 그에 맞추어 조율되어 있어서 개별 악단의 고유한 속성을 중시한 음악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가물란이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관련된 독특한 존재 의미를 갖는 것과 연관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마다 어떤 음악의 특성 그리고 그들의 어떤 문화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악단마다 기준음이 다르죠. 가물란은 종교적, 의식적, 교육적, 사교적 목적에서 널리 사용되고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소속되어 공동체의 문화적 산물로 존재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악인 가물론 음악의 특징에 대해서 나지문은 설명을 해주고 있고, 자, 음계 부분에서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가나를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 이런 질문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확인해 보라 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에는 이제 가를 읽고 좀 확인해주고 나를 읽고 확인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쭉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좀 빠르게 하나씩 확인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지문 읽을 때마다. 자, 음계의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가에서는 어떤 게 있었어요? 평균율 같은 것들. 다음에 나에서는 이제 뭐가 나왔어요? 당연히 슬렌도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펠로그 이런 것들이 있었고, 서양 음악이 조화음에 기반한 이유. 자, 나에 보면은 나오죠. 나에서 보시면은 뭐 단순음, 기본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 마지막 문단에서 그 마지막 문단을 나에서 마지막을 좀 확인해 주시면 될 듯해요.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계는 어떤 것이 있냐? 슬렌드로 펠로그에서 7음계, 5음계 이런 게 있었죠. 옥타브와 진동수 사이에는 자, 진동수가 2배가 되면은 뭐가 되죠? 옥타브가 된다라는 거 처음부터 나왔었던 거죠. 자, 현악기와 타악기 중 더 오래된 거, 뭐가 오래되는지는 알 수 없죠. 예, 그냥 현악기와 관악기가 조화음이고 타악기는 비조화음, 뭐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죠.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구석기 시대 악기로부터 당시에 음계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렇죠. 27,000년 전 뭐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피타고라스 음계는 3분 손익법을 활용하여 헤헤이. 바로 틀렸네. 3분 손익법은 중국에서 쓴 거지. 무슨 피타고라스야. 이 중국에서의 3분 손익법이 피타고라스의 평균율을 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번 틀렸네요. 서양의 표준 음계인 평균율은 한 옥타브에 12개의 동일한 간격의 반음을 둔다. 자,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가에서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되고요. 이 문단. 어떤 음보다 한 옥타브 높은 음이 같은 이름을 갖는 것에서 음의 순환성. 자, 그거 1문단에서 우리가 보면 됐어요. 1문단에서. 다음 5도의 협화성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은 뇌를 비롯한 신경체계의 메커니즘. 뇌에서 보면은 대뇌 변형계라는 게 있었죠. 네, 그런 거 확인해 줬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보기는 기억의 음의 분포를 보여주는 거다. 기억의 음의 분포 평균율.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온음이 반음의 2배 간격. 이런 특징이 있었죠? 12개로 나눈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나눠놨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음보다 한 옥타브 높은 D음은, 자, D음보다 한 옥타브 높은 D음은 이웃한 C음보다 400센트가 높아야 된다. 자, D음하고 C음하고, 자, 지금 틀려서 얘기한 거야. D음은 이웃한 C음보다 400. 자, C하고 D 사이를 보세요. 이렇게 되죠? 저 어때요? 200이죠. 틀렸지.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A음과 B음 사이에는, 자, A와 B 사이를 보세요. 200센트로 온음. 그 다음에 B음과 C음. 자, B와 C 사이는 100이죠? 반음. 오케이. 2배 간격. 200센트인 D음과 E음 사이 음정은 100센트인 E음과 F음 사이 음정의 2배. 자, 마찬가지죠? 200, 100이니까 2배. 온음과 반음. 다음 4번 C음의 진동수가 F인 경우에, 자, C음의 진동수가 F예요. 그보다 한 옥타브 높은 C음의 진동수는 EF. 자, 우리가 이거 아까 봤었죠? 그 옥타브는 2배의 진동수를 갖는다 이랬으니까 오케이. C음과 그보다 한 옥타브 높은 C음의 간격으로부터 1200센트의 크로마가 주기이다. 자, 요거를 다 합해주면 돼요. 400, 500, 700, 900, 1100, 1200. 그래서 1200센트 이런 주기라는 걸 덧셈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어려워 보이는 문제였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4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가물란 음악의 특징이 아닌 것은 타악기 중심으로 비조화음. 그렇죠? 관악기와 현악기는 조화음. 오케이. 막대와 직 모양의 타악기들을 때려서 역동적 리듬. 자, 가물란의 특징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악단마다 기준음이 달라서 고유성. 그거는 지역 공동체의 특성을 존중해주는 것. 오케이. 주제에 해당한 부분을 반복 변주한다. 오케이. 선율 타악기에서 나눈 5개 음만으로. 아니지. 자, 5번 틀렸네요. 슬렌드로는 5음이 맞아요. 근데 펠로그가 7음인게잖아. 그러니까 요건 잘못됐죠.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문제 5번. A에 대해 이해한 거. 자, A가 뭐냐면 음의 보편성이야. 이 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비롯된다? 뇌에서 비롯된다. 뇌에 뭐였었죠? 대뇌 변형계. 그래서 대뇌 변형계에서는 사고의 개입 없이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A 문단이 있는 거의 끝부분을 보면 음악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정서적 반응을 민감하게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왜? 청각 피질로 같은 신호에 대하여 사고의 개입 없이 모든 정서적 반응을 일으킨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답 찾아볼게요. 음악에 대해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대뇌 변형계의 작용이죠. 사고의 개입 없이 정서적 반응이 유발돼서. 이거 그대로 지문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으니까 자, 설명했던 것들 다시 한번 차근차근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